안녕하세요. 최근 이혼 소송을 마무리한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결혼 생활에 함께한 남편보다 시누이태 위자료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어디 가서도 속 시원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만큼은 저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볼게요. 남편한테는 2억, 시누한테 3억을 받았어요.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죠. 저도 피해 금액 계산하면서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댁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누가 주접을 떨었던 간만 3억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돈 없다고 필 미루더니 이자이는 게 눈에 보였는지 싹 다 보내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3억이나 되는 돈을 싹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친정은 안경집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거만 사셔서 외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한 안경점을 저희 친정, 엄마와 여동생이 물려받아서 했거든요. 친정아버지는 은행이지만 경이 빠지기도 하고 거만 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나가버리는 상황이 생기니 결국 친정아버지가 40 남은 나이에 공부를 하셔서 거만 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 뒤로는 저 빼고 친정 식구들 모두가 안경점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부모님이 몇 번 저보고 너도 같이 안경점에서 일을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저랑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하는 안경점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광고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마케팅이다 보니 라만서 생긴 나름의 노하우로 친정 부모님 안경점을 홍보하고 했죠. 이렇게 따지면 가족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저도 안경자일과 무관하게 일을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 초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안경점을 한다는 사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사돈이 예전에 은행원 하셨다며 근데 어쩌다 안경점을 하시게 된 거야? 안경점이 바빠지기도 하고 일손이 계속 부족해서 친정아버지도 같이 일하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을 못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도 그 좋은 직장을 두고 아까워했어요. 근데 친정아버지는 지금이 좋으시대요. 은행원으로 일하실 때는 가끔씩 불안하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시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엄마랑 틈틈이 여행도 가고 그러시든가. 보고 동생이 보고 안경사 없이 안경원이 운영이 돼 제 동생도 사자격증 갖고 있고 이번에 한 분 더 뽑으. 아무래도 부모님도 이제 좀 힘드셔서 그런가 사람 하나둘씩 뽑아서요. 예시를 주문하셨는데요. 두 분이 여행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는 내심 안경점이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댁이랑 친정이랑 씨는 똑같은데 동이 달랐거든요. 그 이생활이 달라서 저희 친정 안경원에는 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하루는 신우가 저희 안경점을 들렸나 봐요. 시댁에서 저를 보고는 저희 친정 안경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친구가 안경 맞춘다고 해서 제가 우리 새언니 친정이 안경집 한다 하면서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경은 처음 본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처음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1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면서 조금씩 넓히시고 이제는 1, 2층 다 쓰고 있죠. 그래서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돈을 거의 쓰어 담으실 거요. 같던데요. 손님도 엄청 많던데 신우가 말해 시어머니는 눈이 커져서 저를 쳐다보셨다. 저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대로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안경점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어요. 예전에는 그냥 동네 안경점 정도로 생각하셔서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지만 신우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생각이 달라지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어머니의 눈빛이 싫지는 않았어요. 친정이 잘 사는 걸 인정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독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이가 저희 친정 안경점에 몇 번 관심을 갖고 나서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꾸준히 저희 부모님 하시는 가게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번에도 가봤는데 아직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그때 나를 잘 잡아서 그런가? 했는데 요즘 드폰 사람 애들도 이것저것 보는 시간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그런가 안경 맞추러 오는 사람이 늘었어요. 단골도 많고요. 언니도 그냥 안경점에서 같이 하지 그랬어요. 그럼 편하게 돈 벌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지금이 제일 저한테 딱 좋아요. 신이가 몇 번 저희 정경의 말서 그런가 남편도 친정 부모님이 아는 안경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신이가 저희 친정집 안경점에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벌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서 그런가 남편도 저희 친정 가게를 몇 차례 가더군요. 몇 번 들락날락하는 것 같더니 하루는 저한테 친정 부모님 안경점 매출이 정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진짜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긴 하더라. 솔직히 음식 좀 해야지만 돈벌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든 사람이 하기 나름이지. 당신도 알다시피 친정 부모님이 엄청 부지런하시잖아. 그리고 친절하셔서 그런가 단골분들 중에서도 사람을 데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 우리 가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일이지. 그럼 매출이 어느 정도 되려나? 당신은 안경점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고 있어? 나야 모르지. 거기에 일해본 적 없으니까. 나는 부모님 대신 광고해주는 것밖에 안 해. 들리잖아. 하루 얼마나 버시는 걸 정확히 모르지. 그래도 대충은 알 거 아니야. 장모님이랑 장인 노은이 그런 거 말하신 적 없어. 예전에 뺄 거 다 빼고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었다고 하시니까? 지금도 비슷하구나. 더 벌려나 잘 모르겠다. 남편이 친정 부모님 가게 관심을 가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던 하루는 시댁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은 후 탁자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 도중이었다. 따보라고 하셨어요. 너도 그 안경 좀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하나 따봐. 그러면 나중에 사돈한테 안경 좀 불려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괜히 다른 사람한테 불려준다 하면 어떡해? 나도 그래 볼까 고민 중이야. 아버님도 원래 은행원 하시다가 다시 공부하셔서 자격 좀 따신 거잖아. 그리고 2년 정도만 학고 다니면 되니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사돈도 차라리 사위한테 물려주는 게 낫다 생각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큰 사위 내가 받아서 하기에도 딱 좋지 그지?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면서 동조하라는 식의 눈빛을 보내셨어요. 예전에 친정아버지가 은행원으로 있으시다가 안경원 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희 안경점이 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어떻게든 친정 부모님 가게에 남편을 보낼 생각만 하셨다고요. 사실 저도 남편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데 걱정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번검사 채용도 힘들어 하시고 친정 아버지께서도 쉬지 못하실 때가 많아서 피곤해 보이실 때면 항상 마음이 아플 정도였어요. 제 여동생과 친정아버지 모두 검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날에는 모자라서 기다리는 분들이 생길 정도였죠.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용한 적도 있었는데 몇 년 후에는 다들 대도시로 떠날 것이라며 하나 둘 떠났었죠. 그러니까 매번 사람을 구하는 일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도와주거나 친정아버지를 대신해서도 일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요. 맞장구를 치며 열심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대로 당신도 검사 자격 따는 거 시도해봐. 요즘 리 아빠도 연세가 있으신지 힘에 부쳐 보이더라. 이럴 때 당신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공부하는 것을 차일필 미루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러다 곧 안 하겠다고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역시나 남편은 자격증 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힘들어서 공부는 하기 싫지만 친정 부모님 가게 매출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갑자기 카운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2년 동안 힘들게 공부해서 장인노는 안경 좀 물려받는 것보다 님처럼 카운터 보면서 물려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안경전 물려주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설레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당신이 다니는 회사나 잘 다니는 게 낫지? 제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남편 말에 맞장구를 치시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 힘들게 무슨 공부야. 그냥 편하게 일하는 게 최고야. 사부인 이제 쉬라고 하고 우리 아들한테 그 자리 주면 되는 거지. 그럼 되겠네, 어머님. 매일 안경점을 지키는 거 힘드실 거 아니야? 내가 그 일 하면 되지? 그럼 너 월급은 어느 정도 주시려나? 한 500 정도는 주시려나? 그래도 사이가 와서 해주는 건데 그 정도는 챙겨주시지 않을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단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은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돈 500을 바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카운터만 보는데 돈 500을 줘, 꿈깨.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조용해지는 옆에 있던 우이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돈 500만 원 안 줘도 되는데 나 거기서 일할 수 있게 좀 해줘요. 손님도 많던데 할 일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친정 안경점에 필요한 사람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서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일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 달라는 신우 말에 자격증 핑계로 듣지 말고 거절했어요. 솔직히 일자리 만들어 줄 수 있죠? 저희 친정 안경점에 손님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눈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선글라스를 사러 오시거나 알 수 없는 안경을 구매하는 등의 사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응대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신우의 성격상 그걸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저희 신우는 쌈 같았거든요.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르륵 화를 내거나 격하게 반응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친정 안경점은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다 보니 친절은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겠다 생각했어요. 안경점 안에서 손님이랑 대판 싸우면 그 피는 저희 친정이 고스란히 다 함께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자격증 핑계로 거절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잊고 있었는데 다 같이 모여서 명절날 신이가 갑자기 대학교에 입학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뭐 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저를 쳐다보고는 싱금수며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언니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대학교 입학하는 거니까 등록금은 언니가 내줄 수 있죠. 신우의 말에 듣는 저는 화들입니다. 놀랍기에 제가 그걸 왜 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등 떠밀어서 간 대학교도 아니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교 가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걸 제가 왜 내요? 아가씨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아가씨가 내셔야죠. 저번에 언니가 그랬잖아요. 언니는 친정 부모님이 하는 안경점에서 일하고 싶으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 따려고 대학교 가는 거잖아요. 그니까 언니가 등록금 보태줘야죠. 신우이 말에 됐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만두라고 했어요. 자격증이 있어야지 저희 친정 안경점에서 알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사실 그것도 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생각 있으면 그냥 입학 취소하세요. 저 아가씨 등록금으로 내줄 돈 없어요. 대학 등록금을 왜 어한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지 신우한테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 줄 돈은 없으니 대학 입학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신우가 툴툴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듣기 싫어서 저 약속이 있다오고 하며 저희 신혼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싶더라고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면 저처럼 기막혀 거라 생각해서 남편한테 신우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아까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는 나보고 대학 등록금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줘야 되냐고 물어보니 우리 친정 안경점에서 일하려면 자격증 필요하다고 해서 따는 거니까 그 돈을 납으로 달라는 거야라고 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때 당신이 자격증 따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 동생이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간 거잖아. 등록금 정도야 뭐. 등록금 정도야. 당신이 대학에 입학한 거면 당연히 우리 통장에서 나가는 게 맞지? 근데 신우이가로 싶은 거면 신우이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도 알다시피 걔가 어디 직장에서 오래 일한 거 본 적 있어? 모은 돈이 어디 있겠어? 그니까 우리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돈이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본인이 준비됐을 때 시작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 동생이라 그런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아니냐 식으로 얘기했어요. 나이 서이나 먹은 사람을 저희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급해서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제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행동해서 더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요즘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런 거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대뜸 우리한테 등록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뭐, 내가 대학교 들어가라 했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아씨도 뻔 요구하는 거겠지? 됐다. 당신이랑 말할 필요가 없겠네. 남편은 말이 안 통하더군요. 자기 동생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답답하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우한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고 남편한테도 당신 괜히 애 헛바람 들게 하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면서 시댁으로 넘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넘어가서 시댁에 들어가는데 신우가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몇 차례 취업이나 돈 얘기한 것들을 거절한 것들도 있고 남편이랑 신우 덕분에 몇 번 다툰 것 같은데 신우의 얼굴 보기가 조금 껄끄럽다 생각했어요. 차라리 신우가 없으니 잘다 생각을 하는 찰나에 신이가 안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근데 신이가 절 보더니 활짝 웃으며 다가오는데 이제는 작전을 바꿨는지 본인 취업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니 이제 나 취업 자리 걱정은 없는 거죠? 나 새언니만 믿고 있는 거 알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취업 자리, 저 학교 입학해서 자격증 따면 언니네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안경점에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래 대학도 다시 다니는 거고요. 그거는 그때 봐야죠. 만약 저희 친정 부모님 안경점에 자리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취업하도록? 이 아니더라도 취업할 곳은 많을 거예요. 에이, 그래도 다른 곳에서는 월 1,000만 원을 못 주실 거 아니에요? 네, 월이 월급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 안경점에서 그렇게 받는 사람 없어요? 신우의 입에서 저희 친정 안경점에서 일하며 월 1,000만 원을 받고 싶다고? 아닌데 기가 막히더군요. 그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 안경점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도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4천 조금 넘는다고 들었는데 신우는 자기한테 월 1,0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듣은 게 맞나 싶은 생각에 되물어봤어요. 근데 신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남이도 저는 가족이잖아요. 원래 가족은 더 챙겨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언니도 알다시피 내가 적은 나이도 아니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죠의 정고 다시 얘기하시죠. 근데 저희 친정 안경점은 물론이고 어디에 가도 그 정도 월급을 받기 어려울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지 가게에 있는 분도 말하시느라고 한 달에 320만 원 조리 정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가씨 경력이 뭐 2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돈 벌고 싶으시면 만서 자격증을 따시는 게 아니라 의대를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대화해 들으시더니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가족 좋은 게 뭐야.
내가 옆에서 좀 신경 써주면 되잖아. 그리고 얘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신이한테 자격증 따라라고 달한 것도 아닌데 제가 뭘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신이가 자격증 갖고 있고 지금 당장 취업할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1000번 양보해 우리 친정 가게에 일자리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에 거절했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단판을 짓자고 따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단판 짓자. 어차피 우리 딸이 이렇게 자격증 따오면 너희 친정도 좋은 거죠, 자나. 그러니까 얘 대학 나오기 전까지만 너희 집에서 2년 정도 살게 해줘라. 맞아. 이게 싫으면 일자리 준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오빠에서 안내 지날게요. 신우는 시어머니 말에 힘을 입었는지 저를 긁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남편은 빨리 선택하라고 재촉하더니 일자리를 주던가 빨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 그걸 내가 왜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사정세정해서 아가씨가 자격증 따는 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 그걸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 가게를 믿고 이렇게 비벼보려고 하는 거면 그냥 자격증 따지 마세요.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애초에 당신이 자격이 있어야 취입고 해서 애가 그런 거잖아. 그게 있어야 나도 친정 부모님한테 지금 사람 법력을 물어봐서 안검사 격적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아가씨를 소개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안경점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보고 아가씨 취업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말이 돼? 아가씨 그냥 대학 입학 취소하세요. 저도 성질이 나서 신우한테 그럴 거면 그 자격증을 따지 말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 신우이랑 시어머니도 무슨 말이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가족 좋은 게 뭐냐? 그 정도는 먼저 해준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길래 단호하게 그럴 생각이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는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시댁식는 물론이고 남편도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저를 따라와서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저를 달리려고 따라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 당신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 안 좋아졌잖아. 뭐,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랑 아가씨가 정신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리고 우리 친정 아버지가 신주시고 안경점 하시는 줄 알아? 취업자리 맡겨놨니? 그리고 어머님은 뭐? 다음 판일지요? 어차피 장인 노은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힘들어 하신다며 그래서 내 동생이 공부해서 자격 걱정 따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신우가 돈 벌고 싶어서 자격증 따는 거 아니야? 이제는 일반 회사도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왜 날 위해서 자격증을 따주는 거냐고? 그리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우리 신혼집에 들어와 살러. 당신은 그 말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솔직히 내 동생이 자격증 따면 가족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랑은 무슨 도돌이표 노래하는 것 같다. 그냥 너랑 이혼하는 게 더 속 편하겠어. 다 정리하자.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해버렸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은퇴를 하시려고 하셨다 하더라도 남편이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저희 친정아버지 아직 정정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친정아버지가 생각보다 자기랑 잘 맞는 직업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눈이 안 보이기 전까지는 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분 대신 신우를 안 치라는 게 말이 돼요?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같이 옆에서 들으면서 저보고 장인은 대단하다고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신이가 자격증 딴다는 소리에 매출 좋은 친정아버지 가게를 남편이랑 신우이 둘이서 먹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도둑 같은 사람이랑 살아서 뭐 하냐는 생각에 하자고 한 거였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남편 짐을 현관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 짐을 들고는 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신우가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양손 가득 짐이 한가득이라 그요. 이게 무슨 짐이에요? 그걸 왜 가지고 들어와요? 나는 언니가 등록금 해주는 걸로 생각해서 나이는 넘어서 다시 대학에 들어간 건데 언니가 대학교 등록금 못 해주면 그냥 월세도 아낄 겸 오빠네 살려고요. 신우는 그냥 저희 집으로 쳐들어와서 놀러 살면 되겠지 생각했나 봐요. 신우가 다니는 학교가 정말 저희 집에서 가깝기도 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한테 시위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죠. 근데 신우희가로 저를 보면서 비아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언니네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싫으면 집 한 채 해주던가요? 어차피 등록금은 제 돈으로 냈으니까 지금이라도 저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 독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빠는 어디 갔어요? 밖에 나갔나? 아가씨랑 오빠, 저랑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위자료까지 추가해서 받아야겠네. 제 말을 들은 신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신이는 남편한테 들은 말만 믿고 있었는데 저랑 이혼 소송하고 있다고 한이 진 것, 얼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기내 오는데 남편은 신이와 얘기를 나눈 후 친정 아버지한테 갔나 봐요. 친정 엄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다음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말수도 적으시고 무뚝뚝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희 친정 아버지와 다르게 애교도 많고 장난도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제 남편의 예뻐했던 남편이 하는 말이면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은 들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종종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저보고 지런 사위 없다고 하면서 사위 편을 들어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은 자기가 저희 집 친정으로 가서 얘기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예전에 은행원으로 계셨던 분이라 계산이 아주 하시거든. 예전에 큰 사위가 그렇게 예쁘냐고 물어봤을 때 친정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짜 사위가 예뻐서 해주겠냐. 내 딸이 편하라고 예뻐해주는 거지. 사위를 예뻐한 이유는 어차피 저랑 결혼했고 그래서 잘 살라는 의미로 좋게 봐주신 것이었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의 생을 모르는 눈을 지고 저 친정으로 향한 것이었어요. 혹 친정아버지가 남편 하는 말을 듣고 신우를 가게 해드리면 어쩌나 싶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걸음에 재촉하며 친정집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무릎 꿇 편이었어요. 친정아버지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있더라요. 빌이랑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떻게든 저랑 이혼하기 싫어서 친정 부모님께 잘 말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친정 오말이 쳐다보니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아까 이서방이 와서는 이번에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사돈처녀가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너희 아빠도 축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서방이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면서 너한테 말 좀 잘해 달라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는데 내가 사돈녀한테 자격증 따면 우리 안경점에 취직시켜준다고 했다면서 근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다는 거야? 남편은 저 없는 자리에서 친정님한테 제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다 식으로 말했더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 엄마가 자기 얘기 먼저 들어보려고 하셨어요. 너희 아빠가 한 꼼꼼하잖아. 왜 그런가 차근차근 물어봐서 알아보니 자기 동생이 자격증을 따면 장인인 놓은 안경점에서 일하게 해주고 월급으로 5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너네 아빠가 당장 나가라고 하자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자책하며 지속적으로 자책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중 남편이 자신을 봤는지 나와 다가와서 이혼 생각을 바꿀 방법을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가 친정 가게에 대한 일에 관여하지 않게 하거나 자신이 힘으로 대학을 다니거나 그만두라고 말해보라. 남편은 이를 수락하며 친정집에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 말을 따를지 모르겠어서 기대했지만
이혼 소송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떤 신이나 신우에게 말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한날은 함께 가자고요. 랑 신우가 같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신우인 줄 알고 저한테 사과하란 식으로 얘기하려고 데려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옆에서 남편은 신우를 말리고 있고 신우는 저를 째려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제가 학교를 그만두던가 해야지만 이혼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제가 합격한 대학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가씨 대학학교 간 것 때문에 이랬어요. 그거 빌미 삼아서 저희 친정집에 일자리 주던가 등록금 주던가 하라고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무슨 집을 해달라고 하니 제가 그런 거죠. 그거는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일자리 준다고 확답을 하던가 대학 다닐 동안 집값을 보태주던가 해줘야죠. 그 돈 아끼고 저는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신이가 성질내며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남편은 옆에서 저랑 신우는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동생한테 끌려다니는 남편 모습에 이혼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러니 신우가 자기 마음대로 상황에 안 굴러가 그런가 저희 친정집 안경점에 와서 난리를 었습니다. 근데 그 고국이 아니라 정말 야단법석을 치는 바람에 쇼케이스는 깨지고 안경들도 떨어져서 밟히는 바람에 못 쓰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 신우의 난동은 경찰이 와서 저지하고 나서야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신우는 분이 안 풀렸나 봐요.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제 인생 책임지라고 언니가 그 말 안 했으면 몇백만 원 들려서 대학교에 다시 가겠냐고. 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가 서해 새언니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당연히 언니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가 책임 못 지면 언니는 친정 부모님이 책임지던가 해야죠. 그러면서 저항을 하며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현관 앞에 있던 선글라스 쇼케이스가 넘어지면서 앞유리를 다 깨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친정 아버지도 참을 수 없다 생각하셨는지 그 자리에서 고소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경찰분들도 오셨으니 이 자리에서 고소장 작성하는 것 좀 알려주시오. 지금 제가 왜 이런 난리를 치는데 저보다 더 억울하네요. 누구한테 고소한다는 거예요? 사돈처녀가 와서 난리치면 면 나간 손님들은 물론이고 깨진 물건값 싹 다 받아야겠네. 어디 한번 고소해보세요. 저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신우는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의 고소장은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 자리에 경찰분들도 계셨고 신이가 행패 부리는 것들은 CCTV, 물론 목격자도 많아서 그런가 어렵지 않게 접수가 됐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을 시작했어요. 사돈, 저희 딸이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같이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다 얘 감옥 가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래요. 한 식구끼리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도는 무슨 사도입니다. 저희 딸아 이혼한다 하는데 그럼 이제 가족도 아니죠. 그리고 성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죠. 저번에 보니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바락바락 성질을 부리던데요. 뭐 감옥 가서 정신 한번 차리는 것도 님한테는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시어머니가 호통을 치니 신우이도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를 한들 달라지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신이한테 3억이라는 돈을 위자료를 받고 남편한테는 직계 가족으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순순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신혼생활은 물론 결혼생활도 끝이 났어요. 시댁은 저희한테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 때문에 결국 살고 있던 집까지 다 파는 건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나가서 일 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신우도 정신 차려있지 싶었는데 사람은 역시 잘 편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대학에 들어가서 검사 자격증을 땄겠다.
난리 쳤는지 심가속는 건 여전했고 남편은 신우의 학비를 지원해주며 뒷바라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는 시댁 분들이 신의를 안 보고 산다고 하더라도 나이 30이나 먹은 딸 자식 언제까지 뒷바라지 하겠어요? 그러다 집까지 팔아서 돈 보내줬는데 하지만 전 남편은 아직도 신의한테 끌려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팔자 자기가 다 제가 더 이상 말 이는 없죠.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자기 인생을 남한테 책임져 달라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또 전 남편은 그게 이해가 되니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제는 전 남편한테 자기 인생 책임지라고 하겠죠. 저희 친정은 신우는 물론이고 제가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그 사이 여행을 다녀오며 오만의 휴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제 이혼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해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